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첫 전화 통화에서 주목받았던 분야가 바로 조선 산업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에겐 기회창이 열렸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의 가능성과 의미를 짚어보고 양국 통상관계 흐름 전망해 보겠습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엄경아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업계에선 우리 엄경아 연구위원이 조선의 국모다, 네. 이렇게 불린다고 들었습니다. 자, 구한말 민황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전문적으로 조선업계 연구 분석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자, 조선 분야 연구 얼마나 하셨기에 국모 호칭까지 얻으신 거예요? 저희 이제 며칠 있으면 만 18년이 되는 날이네요. 그렇군요. 네네. 어쨌든 이렇게 꾸준히 18년 가까이 이 한 분야를 연구해온 사람이 증권업계 그 분석 분야 애널리스트라 그러나요? 그 분야에서 많지는 않은 거죠. 뭐 한 서너 명 정도. 아, 서너 명 정도요? 입니다. 와, 참 대단하신 건데. 네, 정작 본인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직도 국모 얘기하는군요 라는 약간 반응을 보이신 바 있지만, 그래도 여튼 처음 들으신 분한테는 우리 엄경아 연구위원이 조선의 국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아주 지금부터 전문적이고 재미있는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이 많이 퇴조했는데 한국과의 도움과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 정상 실제로 조선 그 협력 관련해서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 대화 내용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이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날 이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한마디 그냥 던지신 건데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미국이 실질적으로 화물을 나르는 상선이 필요한 국가는 아니거든요. 네. 미국에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명한 해운사가 없습니다. 네. 유럽이나 아시아의 해운사들이 운송 서비스하는 거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은 하지만 실제로 화물을 나르기 위한 배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군함과 관련된 역량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미이고요. 미국이 이렇게 급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한 2020년을 전후로 해서 중국과 미국이 군함 숫자가 지금 역전된 상황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역전했다? 예, 단순 카운팅 숫자로는 지금 더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이요? 네. 저희가 해군력으로는 여전히 미국이 1등이긴 하지만 네. 이제 중국이 굉장히 빨리빨리 군함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문 업계에서는 27년 전후로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아예 해군력 자체도 조금 뒤집힐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그래요? 것도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첫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 퇴조했고 뭐 한국과의 도움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그래서 한 거군요. 네. 자, 미국이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조선 강국 아니었나요? 이제 미국 조선 산업이 경쟁력이 높았다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은 만들지를 옛날부터도 안 왔나요? 미국이 배를 제일 잘 만들던 시기는 네. 세계 2차 대전 이후. 아주 옛날이군요. 네, 그래서 그때는 사실 군함과 상선의 경계도 좀 모호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빨리빨리 군수물자 날라주고 막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군함을 개조해서 다시 상선으로 쓰고 막 이런 시기였었는데 네. 이제 그때는 배를 최대한 직선화시켜서 막 찍어내듯이 많이 만드는 거.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조선소 숫자를 역사적으로 뒤져보면 400군데가 넘게 있었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한 20군데 정도만 그나마 수주를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그들이 만들고 있는 배의 양도 굉장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조선소 숫자가 조금 더 많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전 세계 배의 한 0.1% 정도 만듭니다. 지금 미국 대한민국은요? 우리나라는 한 20-30% 정도 계속 만들고 있는 정말 대단한 조선 강국이군요. 대한민국 대단한 조선 강국이라는 걸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자, 날로 첨예해지는 미중 갈등 구조 때문에 조선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됐다는 취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근데 일단 지금 현재 해군력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전체 태평양 이제 아우르는 함대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남중국해 중심으로 이제 서태평양 일부 지역에 이제 포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 해군력이랄까 그 함대 능력이랄까 이거는
거의 치고 올라오고 있다 그런 뜻인가요? 레이팅으로 봐서는 지금 이제 점수가 몇 점 차이 안 나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함대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1등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항공모함을 절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항공모함이 22척 정도 있는데 그중에 절반을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고 네. 중국은 지금 3척밖에 보유를 하지 않고 예, 있는 상황인데요. 잠수함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미국보다 중국이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2015년 이후에 중국이 굉장히 이런 여러 종류의 함대를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속도로 가면 결국에는 그 점수 자체도 조금 뒤집힐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할 만한 상황입니다. 야, 중국이 참 여러 군데서 치고 올라오는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조선 분야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한미 간 조선 협력을 추진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장애물 많아 보입니다. 당장 미국은 안보 문제 이유로 해군 함정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도록 국내 법으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반도체, 배터리와 달리 외국 기업의 조선업 투자에 대해서 뭐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없죠. 뭐 실질적으로 외국 기업의 조선업 투자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적도 없어서요. 아, 네. 그렇군요. 아예 그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조선협력 추진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겁니까? 어떤 형태가 될까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뭐 이제 새로운 배를 만들어서 주거나 이런 거는 지금 국내에 있는 야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가 진행이 빨리 되려면 사실 예외 조항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말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네. 미 군함에 대한 MRO라고 해서 저희가 수리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일본 주변에 주둔하는 미 함대에 대한 거를 수리 정비를 하기 위해서 네. 예외 조항을 두는 실제 선례가 있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급한 건 사실 미국입니다.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냐면 중국이 1년에 한 12척 정도 막 군함이나 전함을 찍어내고 있을 때 네. 미국은 2년에 한 척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이제 미 의회에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배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보내줬더니 제 시간에 돌아오는 비율이 40%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네네. 그럼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기간을 복무를 하고 나면 들여와서 정비하고 다시 재배치하고 이게 네.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획에 맞게 제대로 이제 작전에 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네네.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함대들이 언젠가 또 퇴역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대체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대선 이전에도 사실 미국에 있는 이제 합장 회장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계속 조선소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사를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렇다는 건 예외 조항을 둬서라도 지금 우리가 못 갖추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다른 데서 보충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그냥 살짝 좀 궁금한 게 트럼프는 사실 어떤 군비 지출이나 네. 뭐 이런 것들 되게 싫어하는데 역시 중국과의 어떤 대결이나 중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또 비용보다는 먼저 중국한테는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이 부분이 한번 역전이 되면 사실 네.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 그렇군요. 여기는 그 비용 문제를 따질 부분이 아니다. 아무리 네네. 군비긴 해도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해군 장관의 군 경험이 없는 투자회사 창업자 존 펠란을 임명했습니다. 해당 직위는 해군 무기 조달, 뭐 예산 이런 거 책임지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해군 장관을 포함해서 트럼프 2기 인선 과정이 한미 조선 협력에 어떤 좀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급한 거는 미국인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제 팀을 짜서 나가서 협의체를 이제 구성을 하고 나가게 될 텐데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에서 좀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더 급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이러한 인선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방향에서 이제 벗어난다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려운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래 가던 방향으로 가긴 갈 거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이제 그 조선업계, 우리 조선업계가 지금 좀 상황이 좋은 편이죠. 뭐 슈퍼 사이클을 맞아서 순항 중이다 그러는데 그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자, 우리 조선업계 국내적으로도 뭐 이게 이제 외국과 관계가 있는 거긴 하지만 아주 지금 사이클 좋고 업황이 좋고 한데 거기에 미국 관련 수주나 어떤 그런 것까지 들어오면 정말 더 날개를 다는 셈이 되는 건가요?
일단 안 하던 걸 새롭게 한다라는 거는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그렇죠. 예. 저희가 그래도 대단히 큰 영역에서 이제 새롭게 수주할 수 있는 영역 하나에 대한 확장이기 때문에 네. 조선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모든 사업 부문이 동시다발적으로 저희가 호황을 보이지는 않잖아요. 네네. 고객사들 중에서 이제 벌크 선주가 좋을 때도 있고 탱커 선주가 좋을 때도 있고 그렇죠. 또 막상 이런 방산 관련된 부분이 좋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부문적 해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사업 부문을 더 챙겨간다라는 거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나쁠 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방산에 대해서 추가로 투자를 해야 더 많은 네. 방산을 만들 거잖아요. 네네. 과거에는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 기준으로 전체 매출 중에서 방산을 진행하는 업체가 한 매출의 한 10분의 1 정도만 방산에 해당하는 매출을 지금까지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 세계 그 뭐 해군 관련된 방산 사업 사이즈로 보면 네. 전 세계 돌아다니고 있는 일반 상선들을 만드는 것만큼 되게 거대한 규모의 사업 영역이 하나 네. 생기는 거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어쨌든 조선업계에서는 이걸 당연히 호재로 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값싼 노동력을 앞세운 중국과 저가 수주 경쟁 벌이느라고 우리 조선업계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최근엔 또 어떤 변화도 있었습니까? 일단 선박 시장 자체의 가장 큰 변화는 환경 규제를 빠른 속도로 강화시키면서 네. 예전에는 싼 배가 최고였었는데 지금은 효율적인 배가 최고가 돼서 효율적인 배. 처음에 돈을 좀 더 많이 들이더라도 앞으로 쓰면서 우리가 돈을 덜 쓰게 되는 배를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선주들이 조금 마음이 옮겨온 상황이거든요. 약간 전기차 같은 거네요. 처음에 비싸도. 하이브리드 같은 거. 예, 예,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는 노동력이 싼 순서로 조선업이 발달을 했던 게 노동력이 싸야지 싼 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조금 비싸게 지불을 해도 오히려 효율이 좋고 중고로 내려가도 효율이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배를 선호하기 때문에 네. 한국이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패권을 뺏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자, 한미 정상간 통화가 지난 7일 약 3주 정도 전입니다. 단기적으로 조선업계 주가에 좀 기대감이 반영됐을 것 같은 생각은 제가 드는데 그 이후 추가 발표 같은 건 없었고요.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가 지금 여전히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조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는 네네.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미국이 화두를 던지긴 했지만 저희가 해외 쪽으로 방산 수출을 하는 부분이 지금 미국만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사이에 다른 국가의 입찰에 참여했던 게 뭔가 결과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쪽에서도 입찰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뉴스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네. 과거에는 저희 사실 방산 조선업체가 방산하는 거 주가에 1도 그 밸류를 주지 않았었는데 네. 요즘에는 여기저기서 이 수요가 있다라는 게 조금 많이 나오게 됐고 그 중에서 이제 큰 덩어리에 해당하는 미국이 시장에다가 이렇게 일단 뉴스만 던져놓은 상황이라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호재다 이런 그 기본 그 전제를 갖고 갈 때 그 우리가 현지 그러니까 선박을 해외에서 이렇게 그 미국에서 이렇게 저 직접 제조하는 거는 좀 장애물이 있어 보이고 현지 투자라든지 아니면 MRO라 그랬죠. 아까 유지 보수 정비 분야에 이제 집중할 수도 있는데 이게 수지 타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게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협력, 실질적인 이익 창출 이런 게 어느 정도 기대될 수 있을까요? 특히나 방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정말 네. 굉장히 단순한 것부터 분명히 시작을 할 거거든요. 처음부터 막 거기 안에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무기 체계를 뭐 우리가 납품하게 한다거나 막 이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로 빠르게 이제 저 기술 이전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네네. 취하면서 갈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지 미국에 있는 군함 전문 업체들도 보면 지금까지 성장하지 않는 산업에서 나오는 미 군함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사업을 네. 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업체들도. 그래서 네. 그 업체들과 똑같은 컨디션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도 비슷한 그러한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이제 조율이나 이런 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방사는 좀 기대하는 기간 자체가 좀 긴 산업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선을 만드는 건 투자 판단을 저 선주가 몇 개월 이내 하고 어느 정도의
발주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타임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게 좀 짧은 호흡인데 방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얼마나 걸려요? 이제 보통 아예 예. 처음으로 기술 도입해가지고 만드는 막 핵항모, 물론 우리는 핵항모를 지금 만들지 네. 못하지만 그런 거는 초기 사업 이런 거 막 10년씩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10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인력도 확보를 해놓고 인프라도 갖춰놨는데 그럼 고정적인 비용이 들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중간중간 가다가 그게 사업이 요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조금 딜레이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익을 얻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협의가 되게 면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상당히 이게 영어로 타임 컨수밍이라 그래야 되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네. 그런 거네요. 네. 그래서 긴 호흡으로 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그 조선 산업이 워낙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큰 강점으로 약간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이제 상업용 선박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이제 군함을 주로 만들게 됐을 때 한 어느 수준부터 만드냐 요것도 첫 시작 첫 어떤 실타래를 꿰는 시작도 중요하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정부가 국내 조선업계와 함께 대미협의체를 가동할 거라 이제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미 조선 분야 협력을 위한 패키지 딜의 기본 틀을 짤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잠시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네. 미국 내에서 군함을 전문적으로 만든 업체 한 3군데 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의 막 한 50년 전 막 이렇게를 보면 고용됐던 인원이 지금보다 막 2배이거나 막 이런 식인데 네. 그게 계속 똑같은 정도 사이즈의 배를 만들고 이익은 또 내수로 해서 하면은 나봤자 한 4에서 6% 정도 사밖에 그 마진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계속 영위를 하면은 사실 그것만 바라보고 저희가 일을 하게 되면 완전히 천수답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비용들이.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구조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익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의 계약을 좀 잘 진행을 해야 되고요.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선에서는 만드는 기간이 긴 사업에 대한 초기 계약을 대단히 잘못함으로 인해서 네. 아주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도 네. 저희가 일반적인 상선 한 12개월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막 30-40개월씩 만든다고 했다가 중간에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고 막 이러면서 국내 업체들이 그거를 온팡 다 뒤집었어요. 뒤집어 쓰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가지고 보전하는 시기 될 것이며 저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산에서는 저희가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해서 걸게 네.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이 있어야 저희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어느 만큼까지 저희가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잘 취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협의를 좀 잘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조선을 매개체로 해서 뭔가 다른 산업까지 이제 좀 잘하게 하려는 그러한 욕심이 굉장히 과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선은 입찰은 받지만 뭔가 거기에서 이익을 또 못 취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민간 사업이라는 그런 개념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수주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다음 질문 제가 예정했던 질문 가기 전에 우리 청취자가 네.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208 하나님이 조선소는 부족하지 않나요? 기술자 수도 부족하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일단 방산 자체는 저희가 조선소 안에서도 방산을 하는 사이트는 아예 따로 별도로 구별이 되어 있고요. 네네. 거기 안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민간 사업자에서 받은 다른 상선 쪽이 아무리 바빠도 네. 그거를 또 하러 갔다 오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 군과 관련된 걸 만들기 때문에 파업도 절대 금지로 되어 있는 편인데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내 조선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내수에 해당하는 부분만 했어서 이게 이제 해외에서 저희가 수주가 들어오게 되면 해외에서 수주를 할 때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네. 내가 10개 발주하는데 그중에서 3개는 한국에서 만들고 나머지는 우리 쪽에서 만들 수 있게 해줘. 이런 네. 거가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10개나 되는 큰 프로젝트이지만 네. 이거를 소화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캐파를 늘리지 않아도 되는 정도 수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식의 계약이 이루어지느냐가 일단 좀 관건이고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도 조금 더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 조선업체들이 사업장이 예전에 확장했었던 그 사업장을 다 돌리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방산 사업장으로 지정이 되려면 거기는 아예 방산으로 다시 재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늘릴 만큼 내가 수주가 견조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이제 조선소가 내부적으로 좀 판단을 하게 되겠죠. 네. 자, 근데 한미 통상 분야는 뭐 조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를 무기로 세계 각국을 압박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요구안을 만든다고 해서 이게 또 통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죠. 근데 이 부분도 네. 미국은 해외에서 물건을 엄청 사들이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다 관세로 막으면 미국이 과연 또 물가를 제대로 잘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좀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는지가. 그렇게 공언은 했지만 네. 그죠? 예. 그래서요. 물론 예. 실제로 2018년에 상반기에 이제 특히나 그때 미중 무역 분쟁이 처음 시작될 때는 네. 중국한테는 관세 엄청 매길 거야라고 이걸 예고를 딱 하고 나서 네네. 실제로 하반기에 관세를 굉장히 많이 부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해상 물동량도 줄고 저희가 이 물동량을 많이 날라야 되는 해운사들은 조금 흐름도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면적으로 이렇게 막 전 그 무역 대상을 대상으로 다 관세를 부과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네. 말씀하셨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한미 조선 협력은 기본적으로 호재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줄 건 주고 챙길 건 챙긴다. 하는 원칙하에 볼 때 자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양보 가능한 영역은 어떤 게 있으며 우리가 꼭 받아내야 하는 그 영역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각각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향후에도 계속 만약에 미국과 관련된 방사를 수주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가장 코어까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이제 기술 이전이 일단 굉장히 조건이 돼야 된다라고 기술 생각해요. 이전. 예. 핵심 기술 이전까지 가능한 수준까지 되도록 영역을 좀 넓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희가 단순히 그냥 정말 땜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핵심 부품도 납품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게 조건으로 많이 붙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절대적으로 저희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조선은 한국의 민간 산업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뭔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치적인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엄경아 연구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이거는 어쨌든 우리 조선 산업이 좀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기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할 수 있죠. 네. 자, 우리 조선 산업이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